환경 용량이라는 것은 자정을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양으로 환산된 것, 장으로 환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질 오염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해 놓으면서 한 가지 폐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을 정리하다 보게 되면 뭐 상수, 그다음에 중수도,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상수도의 개념에서 다시 정립하겠습니다만 상수라는 것은 상중하죠. 제일 위에 있어요. 우리가 쓰지 않은 물,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이용 가능한 물을 얘기하고 중수는 중간 단계예요. 뭡니까? 우리가 한번 썼다가 다시 처리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든 물이 중수도예요. 그 다음에 하수는 뭘까요? 제일 아래죠. 우리가 쓰고 버렸어요. 쓰고 버린 물들을 하수라고 하는데 이 하수는 하수도 관거를 흐르는 물을 다 칭합니다. 그래서 하수고 관거 내에는 우리가 써서 버린 물, 즉 써서 오염된 물 오수와 그 다음에 빗물이나 지하수들이 침투돼서 흐르는 그러한 물이 있는데 지하수와 우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수라는 개념에는 강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수에는 오수와 우수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폐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폐수라는 개념은 바로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질이 유입되어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 이걸 폐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수라고 하면 어감상 오수랑 같은 개념이지만 오수는 주로 생활오수, 영업오수, 그래서 생활상에서 쓰고 나온 물질들의 오염된 상태를 좀 칭하고 있는 거고, 폐수라고 한 건 공장폐수, 산업폐수 이러한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얘기하고 있는 물이죠. 그래서 수질 오염이라는 것, 자정 능력, 환경 용량, 그리고 그에 따른 물의 상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질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그 각각의 발생원을 나눠볼까요?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 그래서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의 기준은 어떻게 나눈다?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아는 것. 어디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가 뭐죠? 언제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오염원이고, 비점오염원은 이것을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모르는 게 비점오염원이에요. 그래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이 네 가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점오염원은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아니까 어떤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 아예 관건해를 분리해야 되나, 같이 처리할 수 있나, 그리고 이 물질을 갖다 유량이 어떻게 정도 되니까 관거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물리사학, 생물학적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면 된다.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데이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치까지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방법이 서지는데,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막막해지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지? 바로 물이라는 특성 때문이죠. 물은 순환하면서 비로도 내려요. 비는 어느 한 군데 우리가 내려 하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죠. 모든 대지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지를 적시면서 내려오면서 물의 특징이 뭡니까? 탁월한 용매의 성질. 지상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 또는 부유물질들 이런 것을 끌고 다니고 그 안에서 녹여내면서 이게 스스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것이 모여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하수로 들어가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수나 호소수, 그 다음 바다 이러한 지하수 자원이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됐다. 그럼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이렇게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없다로서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쓰고 나온 것, 하수도 관거를 통해서 나가죠. 가정 오수, 가정 하수, 영업용 하수, 오수 이러한 것 다 알고, 공장 폐수, 아까 얘기했던 산업용 폐수 이러한 것, 즉 배출되는 곳이 명확한 곳은 점오염원이 되고요. 아까 강수라 그랬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각종 지상이나 다른 데서 있는 오염물질을 끌고 나와서 하천으로 모이거나 우리 수자원으로 모여있게, 그래서 그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게 바로 비점오염원. 그러다 보니
보니까 비점오염원은 어디에서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강우 유출수. 그 다음에 우리가 밭에다가 비료를 많이 뿌렸는데 이게 또 유입이 돼가지고 강이 하천이 오염됐다. 그러면은 이것이 또 비점오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은 주로 가장 비점오염원의 유동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강수입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에 대한 비주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명확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배출되는가를 알게 되니까 아는 점오염원에서는 뭐라고? 방지 기술을 꼭 집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점오염원 방지 장치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기적이 뭐라 그랬죠? 물리화학 생물학적 기적. 그래서 이러한 물리화학 생물학적 기작을 다 동원을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것, 여과, 그 다음에 침전, 이러한 방법들.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는 뭐죠?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는 것, 산화, 환원, 중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화학적 처리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자원에 있었을 때 우리가 거의 그냥 오염물질, 자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대표적인 것 하게 되면 유기오염물질이고요. 이 유기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데 있었을 때는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그리고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생물학적 처리죠. 그래서 미생물, 원래 자연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되어 있는데 이 미생물이 분해자이죠. 그래서 분해자가 유기물을 분해해서 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자, 나중에 법규하게 되면은 분류가 되겠지만 수질에서 법규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물리적인 처리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응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적인 처리로 분류가 되는데 왜 그럴까? 응집 처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각종 응집제라든가 응집 보조제라든가 약품을 넣어요. 그럼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응집 관련된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약품 사용량 계산 문제도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잠깐 착각하죠. 근데 응집은 뭐다? 수중에 있는 오염물질의 화학적 반응으로 덩어리를 키운 것이 아니라 원래 수중에 부유하고 있는 작은 미세한 물질들이 가라앉지 않는데 이것을 큰 덩어리로 키워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응집입니다. 큰 덩어리로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약품을 집어넣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질법규에서는 물리적 처리 방법에 응집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용존물질이죠. 용존물질인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침전물을 형성을 했어. 그래서 가라앉힌다. 그러면 이건 뭐죠? 화학적인 침강시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집은 어디까지나 뭐다? 물리적인 처리 시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화학적 처리에도 하나 함정이 있어야 되죠. 뭘까요? 바로 흡착입니다. 흡착은 물리적인 흡착과 화학적인 흡착이 있고요. 수처리에 있었을 때는 보통 액상, 활성탄 흡착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기작을 많이 접목을 해서 이해를 해요. 한데 수질 법규상에서 흡착은 뭘로 분류되어 있다? 화학적인 처리 방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분류함에 있었을 때 분명히 기억해 두고요. 생물학적 처리에는 함정이 없나요? 있지요. 산화, 환원 처리가 있습니다. 자, 산화, 환원은 화학적 처리예요. 근데 생물학적 처리에도 뭐가 있다? 산화지, 산화구, 이러한 말이 있죠. 이게서 산화지, 이거는 바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그 반응이 바로 산소랑 결합시켜서 분해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시간을 오래 끄는 방법 또는 고율 폭기 산소 농도를 변동시키는 거, 이러는 조건에 따라서 산화지라든가 산화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산화라는 화학적 기작이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미생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다. 자, 그래서 물리화학 생물학적 처리 나오면 무조건 처음부터 그 개념부터는 확실하게 잡고 구분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오염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비점오염원은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르니까 뭘로 해야 된다? 방지 처리는 사실상 아주 힘듭니다.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지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오염돼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비점오염원에 있었을 때 대책은 주로 뭘 한다? 이 비점오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입 경로를 제어하자라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료, 아까 농경지 배수지에 비료를 뿌리게 되면 남는 비료가 강우에 의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남아돌 만큼 뿌리지 말자. 이제 먼저 원인을 제거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자연적인 질소 공급을 유도한다. 이건 뭐 비료를 작게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비점오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료나 화학물질의 양을, 자연계에 누출되는 양을 줄이자, 적게 누출시키자라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발생원 줄이자라는 그러한 개념의 대책이 되겠습니다.